서울광장에 노숙 텐트가 쳐져 있대요. 자기들도 생전 안 하던 고생을 한번 직사게 해봐야지. 이게 난 얘네들 폭식대랑 똑같을 것 같아. 안에 전기 텐트 해놨다가 정 추우면 앞에 있는 호텔 들어가서 자고 나올 놈들이라니까 이거. 그럴 돈이 있을까요? 당연히 대주겠지. 이거 어쨌건 웃겨서 그러는 거예요. 박근혜 지지자들을 사실 저는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머릿속에 잘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들이 사실 어쩌면 불쌍하다. 이런 관점으로 봐줘야지. 그 사람들을 나 이해 못하겠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누구보다도 박사모 가서 이제 며칠 전에도 터졌죠. 이합주 목요일 날 끝나고 150번을 타고 프레스센터 앞에서 내리는데 그날 마치 심수미 기자 JTBC 여성 기자상 받고 있는데 그 앞에 20명의 박사모들이 모여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제가 라이브 해버렸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함과 동시에.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알아봤어요. 주옥순 씨하고 같이 다니든 내가 옥순 씨하고 따라다니거든. 데이트 한번 하자고. 근데 그 옆에 퉁퉁한 강남의 아주머님이 한 분 계세요. 별 여자 다 작업하는구나. 네, 제가 작업을 해서 전화번호 좀 달라니까 안 주는 거야. 계속 때리면서. 그래서 내려 또. 누나 엄청 맞았어요. 누나 저 전화번호 좀 줄 때, 야 임마 네가 몇 살인데 누나냐? 그래서 나 60 넘었어. 이제 뻥쳤지. 그랬더니 내가 70 하나다 임마. 그러니까 누나 줘. 그래서 전화번호 주고도 안 줘. 보수 쪽에 주진우가 되고 싶은 거요? 누나 전문 기자? 네, 저쪽에 벌써 이제 알려졌더라고 이름이.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누구나 관념의 노예로 사는 거잖아요. 진보가 곧 나이를 먹으면 보수가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의심하거나 또는 리필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제가 사실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드라마를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순간적인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요. 드라마를 보면 거기 쏙 빠져가서 계속 울어요. 빠질까봐? 네, 두려워요. 보는 게. 실제로 그래요. 최근에 그거 오지 탐험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 보고 계속 받아보게 되더라고. 근데 그런 건데 그런 것처럼 보수 단체들이 이번에 이제 텐트를 노숙농성을 하잖아요. 근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아까 찌라시님 얘기가 맞습니다. 불량인 있잖아요. 불량인을 용돈 주고 앉혀놓고 지들은 가서 사우나탕하고 집에 갔다 오고 차 안에서 밥 처먹고 그런 게 지금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텐트 치면서 전경을 또 팼어요. 패서 기소됐어요, 지금 실제로. 그리고 그 와중에도 우리는 텐트 한번 치려면 온갖 텐트 한 서너 개 뿌려버리고 경찰이 뺏어가고 하고 나서 치잖아요. 쟤네들은 저렇게 쉽게 쳐요, 또 텐트를. 나 그런 것부터까지 열받더라고. 근데 24동을 쳤는데 텐트만 딱 치고 그 위에 방수 카바나 비닐 이거를 안 치고 사람이 없어? 그대로 놔둔 거야. 없어요, 대부분. 이 추운데 그 안에서 만일 영하 10도 넘는데 거기 들어 누가 잔다 그러면 이건 10중 8구 이거는 객사거든. 겨울철 텐트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제 군대 쪽 이야기를 한번 잠깐만 해드릴게요. 겨울에 가면은 혹한기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땅 파고 잔다는 거? 땅을 파고요. 거기다가 지붕을 만들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한 팀들 이렇게 자거든요. 네, 분치모. 네. 그래서 완전히 완벽하게 위장을 해야 돼. 상황 설정이 어떤 거냐면은 적진이 들어가는 거거든. 특수부대는. 그러니까 무장공비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특수부대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저기 후방을 교란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일종의 땅을 파고 지금 위장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묘향선에 지금 그렇지. 그러고 있어야 되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정도가 되냐면 일단 침낭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탱구를 해왔기 때문에 신발을 모카는 완전히 땀으로 쩔어 있단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면은 얼었죠. 모카가 땡땡 얼어 있어. 그렇지. 그 상황에서 한번 자본 사람들 입장에선 광장에서 노숙하는 거는 사실 천국이에요. 갖다 놓을 수 있는 거 다 갖다 놓을 수 있잖아. 난로도 갖다 놓을 수 있고. 또 산하고야 또 완전히 다르다고. 근데 그 정도 결기는 보여주셔야지. 이 추위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랑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텐트만 쳐놓고 저질하면 뭐하냐고. 아침에서 거기서 기어 나와서 입 돌아가고 인터뷰도 좀 하고 뭐 그런 걸 보여줘야 믿을만한 거지. 예. 참 어쨌건 근데 어쨌든 저는 아까 그 우리 PD가 얘기한 게 그들의 주장도 존중하고 그들을 우리가 치료하고 그렇지. 또 대중적인 사람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게 케어해야 되는 세력인 건 맞아요. 우리가 그들을 또 배타적으로 가면 우리도 사실은 폭력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될 수 있으면 제도권 안으로 데려와서 치료받게 하고 더욱이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젊은 청년들을 국정원이 데려다 의식화시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뇌시켰어요. 시계도 주고 쟤네들 빨갱이다 민주노총 이렇게 정교조 빨갱이다 이렇게 세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를 다시 치료하지 않으면요. 그는 평생 정교조하고 민주노총이 빨갱이로 받아들여요. 이석기 의원이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빨갱이의 소굴이 통합진보당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 그게 최순실이가 이미 밝혀지고 있잖아요. 괘씸죄에 걸려서 저거 제거해 해서 김기춘이 설계하고 한 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의당 부대변인이 보세요. 이석기를 뭐 석방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놓고 자기들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건데 그런 전반적인 것도 우리가 품어 안고 이후에 정권을 바꾸면 국정원이 의식화시키거나 세뇌시킨 자들을 찾아내서 다시 정상인으로 살 수 있도록 저는 그렇죠. 해줘야 된다고 봐요. 격리 대상이 굉장히 격리 대상이 아니라 치료 그렇죠. 대상입니다. 예. 치료 대상이에요. 그분들이 진정한 우리 품으로 들어오는 날 정권 교체 같은 이야기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 추위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랑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텐트만 쳐놓고 저질하면 뭐하냐고. 아침에서 거기서 기어 나와서 입 돌아가고 인터뷰도 좀 하고 뭐 그런 걸 보여줘야 믿을만한 거지. 예. 참 어쨌건 근데 어쨌든 저는 아까 그 우리 PD가 얘기한 게 그들의 주장도 존중하고 그들을 우리가 치료하고 그렇지. 또 대중적인 사람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게 케어해야 되는 세력인 건 맞아요. 우리가 그들을 또 배타적으로 가면 우리도 사실은 폭력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될 수 있으면 제도권 안으로 데려와서 치료받게 하고 더욱이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젊은 청년들을 국정원이 데려다 의식화시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뇌시켰어요. 시계도 주고 쟤네들 빨갱이다 민주노총 이렇게 정교조 빨갱이다 이렇게 세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를 다시 치료하지 않으면요. 그는 평생 정교조하고 민주노총이 빨갱이로 받아들여요. 이석기 의원이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10중 8구 이거는 객사거든. 겨울철 텐트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제 군대 쪽 이야기를 한번 잠깐만 해드릴게요. 겨울에 가면은 혹한기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땅 파고 잔다는 거? 땅을 파고요. 거기다가 지붕을 만들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한 팀들 이렇게 자거든요. 분치모. 네. 그래서 완전히 완벽하게 위장을 해야 돼. 상황 설정이 어떤 거냐면은 적진이 들어가는 거거든. 특수부대는. 그러니까 무장공비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를테면. 그러니까 특수부대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저기 후방을 교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북한에다가 일종의 땅을 파고 지금 위장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묘향선에 지금 그렇지. 그러고 있어야 되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정도가 되냐면 일단 침낭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행군을 해왔기 때문에 신발을 모카는 완전히 땀으로 쩔어 있단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면은 얼었죠. 모카가 땡땡 얼어 있어. 그렇지. 그 상황에서 한번 자본 사람들 입장에선 광장에서 노숙하는 거는 사실 천국이에요. 갖다 놓을 수 있는 거 다 갖다 놓을 수 있잖아. 난로도 갖다 놓을 수 있고. 아니, 또 산하고야 또 완전히 추위가 다르다고. 다르고. 근데 그 정도 결기는 보여주셔야지.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알아봤어요. 주옥순 씨하고 같이 다니든 내가 옥순 씨하고 따라다니거든. 데이트 한번 하자고. 근데 그 옆에 퉁퉁한 강남의 아주머님이 한 분 계세요. 별 여자 다 작업하는구나. 네, 제가 작업을 해서 전화번호 좀 달라니까 안 주는 거야. 계속 때리면서 그래서 내려 또. 누나 엄청 맞았어요. 누나 저 전화번호 좀 줄 때 야 임마 네가 몇 살인데 누나냐? 그래서 나 60 넘었어. 이제 뻥쳤지. 그랬더니 내가 70 하나다 임마. 그러니까 누나죠. 그래서 전화번호 주고도 안 줘. 보수 쪽에 주진우가 되고 싶은 거요? 누나 전문 기자? 네, 저쪽에 벌써 이제 알려졌더라고 이름이.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누구나 관념의 노예로 사는 거잖아요. 진보가 곧 나이를 먹으면 보수가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의심하거나 또는 리필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제가 사실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드라마를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순간적인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요. 드라마를 보면 거기 쏙 빠져가서 계속 울어요. 빠질까봐? 네, 두려워요. 보는 게. 실제로 그래요. 최근에 그거 오지 탐험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 보고 계속 받아보게 되더라고. 근데 그런 건데 그런 것처럼 보수 단체들이 이번에 이제 텐트를 노숙농성을 하잖아요. 근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아까 찌라시님 얘기가 맞습니다. 불량인 있잖아요. 불량인을 용돈 주고 앉혀놓고 지들은 가서 사우나탕하고 집에 갔다 오고 차 안에서 밥 처먹고 그런 게 지금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텐트 치면서 전경을 또 팼어요. 패서 기소됐어요, 지금 실제로. 그리고 그 와중에도 우리는 텐트 한 번 치려면 온갖 텐트 한 서너 개 뿌려버리고 경찰이 뺏어가고 하고 나서 치잖아요. 쟤네들은 저렇게 쉽게 쳐요, 또 텐트를. 나 그런 것부터까지 열받더라고. 아니 근데 24동을 쳤는데 텐트만 딱 치고 그 위에 방수 카바나 비닐 이거를 안 치고 사람이 없어? 그대로 놔둔 거야. 없어요, 대부분. 이 추운데 그 안에서 만일 영하 10도 넘는데 거기 들어 누가 잔다 그러면
서울광장에 노숙 텐트가 쳐져 있대요. 자기들도 생전 안 하던 고생을 한번 직사게 해봐야지. 아 이게 난 얘네들 폭식대랑 똑같을 것 같아. 안에 전기 텐트 해놨다가 정 추우면 앞에 있는 호텔 들어가서 자고 나올 놈들이라니까 이거. 그럴 돈이 있을까요? 아 당연히 대주겠지. 이거 어쨌건 웃겨서 그러는 거예요. 박근혜 지지자들을 사실 저는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머릿속에 잘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들이 사실 어쩌면 불쌍하다. 이런 관점으로 봐줘야지. 그 사람들을 나 이해 못하겠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누구보다도 박사모 가서 이제 며칠 전에도 터졌죠. 이합주 목요일 날 끝나고 150번을 타고 프레스센터 앞에서 내리는데 그날 마치 심수미 기자 JTBC 여성 기자상 받고 있는데 그 앞에 20명의 박사모들이 모여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제가 라이브 해버렸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